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발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번아웃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라이브러리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 명의 메인테이너 번아웃이 결국 인터넷 전체의 위험으로 번지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오늘날 상용 소프트웨어의 96%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OSS 메인테이너의 번아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인프라 문제라는 뜻이에요. 보고서는 먼저 번아웃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렉의 정의에 따르면 번아웃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증후군이에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번아웃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적 차원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요. 둘째는 감정적 차원, 사소한 이슈에도 짜증이 폭발합니다. 셋째는 인지적 차원으로 자기 일에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 상태인 사람은 일반인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약 2.6배 높았어요. 게다가 그라지오틴의 2017년 연구는 번아웃이 개발자의 코드 품질까지 직접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하는 Job Demands Resources 모델은 번아웃을 균형의 문제로 봅니다. 왼쪽의 요구가 오른쪽의 자원보다 만성적으로 클 때 번아웃이 발생해요. 그리고 OSS 메인테이너의 현실은 보시다시피 왼쪽은 무겁고 오른쪽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서의 신뢰도를 위해 방법론도 짚고 갈게요. 저자는 학술 문헌 리뷰에 더해 OSS 커뮤니티 토론을 질적으로 분석했고 7명의 현직 메인테이너 인터뷰까지 결합했습니다. 양적 데이터의 빈자리를 실제 목소리로 채운 거죠. 그래서 OSS에서 번아웃은 정말 존재하는 문제일까요? 답은 명백하게 그렇다입니다. 티델리프트의 2023년 메인테이너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2명 중 1명꼴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보상 여부에 따라 번아웃률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세요. 전업으로 돈을 받는 메인테이너는 38%인 반면 완전 무급 메인테이너는 73%가 번아웃을 호소했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예요. 보상이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신건강의 안전장치라는 뜻입니다. 보고서가 분석한 원인은 총 6가지입니다. 보상의 어려움, 과도한 시간, 부담, 보람 없는 유지, 보수 독성, 커뮤니티,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증명의 압박이에요. 이제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보상입니다. GitHub 스폰서스나 오픈 컬렉티브 같은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실제 생계가 가능한 메인테이너는 약 3%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커피값 정도의 후원도 받지 못한 채 풀타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HN 커뮤니티의 한 메인테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일하던 대형 조직의 OSS는 수많은 회사가 사용했지만 어떤 형태로도 기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다운로드 수는 늘어도 임팩트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조직 내부에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설득하기조차 힘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워크로드입니다. 인기 있는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는 본업 외에도 주당 평균 20시간을 OSS에 씁니다. 본업 옆에 사실상 절반짜리 풀타임 업무가 하나 더 붙어있는 셈이죠. 그것도 무급으로요. 세 번째 원인은 유지보수가 보람없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OSS를 시작할 땐 새로운 걸 만드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성장할수록 일은 버그 트리아지와 의존성 업데이트로 채워집니다. 환호하던 커뮤니티는 사라지고 묵묵한 유지보수만 남는 거죠. 여기서 무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메인테이너의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지만 보상은 거의 그대로라는 거예요. 성공이 곧 처벌이 되는 셈이죠. 이 구조 자체가 번아웃의 온상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독성 커뮤니티입니다. 한 메인테이너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무료로 자기 시간을 쏟아부었더니 돌아온 건 DM 욕설 사칭 크립토 사기 관심 받으려는 사람들의 침범이었다고요. 이게 단지 한 명의 경험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독성 행동은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무료 코드의 유료 수준의 응답을 요구하는 엔타이틀드 사용자 인신 공격 메인테이너, 사칭 사기, 그리고 최근 폭증한 AI 슬로 플리퀘스트까지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매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독성 환경이 만들어낸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XZ 유틸스 사건입니다. 2024년 번아웃과 압박에 시달리던 메인테이너에게 친절한 척 접근한 공격자가 결국 커밋 권한을 얻어내 백도어를 심었어요.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 리눅스 서버가 뚫릴 뻔했죠. HN의 한 사용자는 이 사건을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메인테이너 한 명의 번아웃이 어떻게 인터넷 전체의 보안사고로 번질 수 있는지를요. 메인테이너의 정신건강은 결국 우리 모두의 보안 문제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하이퍼 책임감입니다.
HN 사용자 아르제 표현을 빌리자면 정원에 심은 나무가 예뻐지면 마을 사람들이 베어내지 말라고 의견을 내는 것과 비슷해요. OSS도 인기가 생기는 순간 공공재로 취급되고 메인테이너는 사실상 평생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자기 증명의 압박입니다. OSS는 공개 리뷰가 기본이라 모든 코드가 노출되죠. 그래서 기여자의 58%가 사기꾼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답했어요. 특히 신규 기여자나 소수자 그룹에서 이 부담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6가지 원인 중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메인테이너 응답을 종합하면 보상 부재가 82%로 1위, 워크로드 76%, 독성행동 68% 순이었습니다. 결국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이 세 가지가 번아웃의 핵심 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4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인정 문화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키우고 메인테이너를 옹호하라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산업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지불 모델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선 회사가 실제로 의존하는 OSS를 감사하고 엔지니어당 연 2,000달러 정도의 후원 예산을 책정한 뒤 GitHub 스폰서스 같은 채널로 분산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플래지의 공개 인증을 받는 단계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지금의 OSS와 지속가능한 OSS는 이렇게 다릅니다. 왼쪽은 익명적이고 일방향이지만 오른쪽은 사용자도 책임을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감사와 인정이라는 무형의 보상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 자체가 센트리의 오픈소스 플래지 이니셔티브 자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플래지는 기업이 엔지니어 1인당 연 2,000달러를 OSS에 후원하기로 약속하는 운동입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AI 슬로 PR이에요. 사우어스박 공동 창업자는 도구를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LLM으로 만든 플리퀘스트를 무더기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메인테이너의 시간이 다시 한번 통째로 갉아먹히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PR을 쓰는 비용은 AI가 영구로 만들지만 리뷰하는 비용은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결국 무한히 쏟아지는 저품질 PR을 인간 메인테이너가 모두 검증해야 하는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가 끝난 직후 더 심해진 세 부담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인정 문화입니다. 거창한 시상식이 아니에요. 행동 강령을 실제로 집행하고 작은 기여에도 감사 한마디를 남기고 기업 사용자들이 컨퍼런스에서의 라이브러리 덕분에 살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정은 돈만큼 강력한 차원이에요. 조직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도입할지 12개월 로드맵을 그려봤어요. 1개월 차의 의존성을 감사하고 3개월 차의 예산을 잡고 6개월 차의 사내 정책을 만들고 1년 후엔 플래지 가입과 결과 공개까지 한 번에 다 안 해도 됩니다. 단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메인테이너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건 funding.iml 파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GitHub 저장소 루트에 github/에 funding.yml만 만들면 후원 버튼이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README에 배지 한 줄 추가하면 끝이에요. 진입장벽이 정말 낮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비용이 든다고 느껴진다면 방치의 비용을 보세요. 2021년 에로지사에스 HEL을 한 건이 전 세계에 끼친 손실은 약 8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메인테이너 한 명에게 연 5만 달러를 지급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에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나면 무력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라이브러리 하나를 골라 월 5달러만 후원해보세요. 100명이 모이면 메인테이너 한 명의 월세가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결정에서 시작돼요. 오늘 다룬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볼게요. 메인테이너의 절반 이상이 번아웃을 겪고 있고 한 명의 번아웃은 XZ 사건처럼 공급망 보안 사고로 번집니다. 그래서 OSS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를 지키는 첫 행동은 여러분이 매일 임포트하는 라이브러리 하나에 월 5달러를 후원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